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 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 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셀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 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건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지방 출신이고요. SNS를 통해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저는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고 연고 없는 서울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한 지 8개월이 됐습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힘겹기만 합니다.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큰 마음 먹고 이건 의처증이야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네가 집에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너에게 중독됐다.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대로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외출을 막고 감금까지 했기 때문에 남편과 서로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하자마자 집을 나와 고향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다가 돌변해서 욕설을 하며 협박도 해요. 저는 반드시 이혼할 생각이고 남편과 지낸 기간 동안에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의처증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다가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조담소에서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사연 종종 소개되고 있는데요. 김진영 변호사도 비슷한 사건 자주 맡았었죠? 네, 저도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귀책 사유로 이혼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청구당하는 사건 종종 맡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의처증, 의부증 정도에 이르려면 단순히 상대방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망상 때문에 이상 행동까지 발현되어야 의처증, 의부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맡은 사건 중에 의처증, 의부증이 가장 심했던 분이 있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그 양상이 다양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그 의부증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배우자가 외출할 때면 그 배우자를 따라서 미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네. 또 부부가 함께 지내는 집안인데 그 집안 곳곳에 배우자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해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카메라를 설치해두거나 녹음기를 설치해두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 이거는 불법이죠.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계속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재판을 통해서 이혼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을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리고 그 혼인 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게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례는 이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 또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이 어떠한지,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가 있는지,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이런 재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네.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이렇게 보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 즉 사연자분의 책임이 피고인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연자분의 책임이 남편, 이제 상대방의 책임보다 무겁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우리 사연은? 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일단 결혼 기간 중에 남편과 갈등의 양상이나 그 갈등이 심각한 정도, 그 다음에 사연자분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 네. 그 다음에 사연자분과 남편이 이미 각각 지방과 서울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사연자분의 완강한 거부로 남편이 별거 상태를 해소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그 회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서울로 안 올라갈 거니까. 네. 그리고 부부 상담 등을 혹시 진행한 게 있으시면 그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아도 그 두 분 사이의 관계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두 분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전반적으로 좀 강조하셔서 네. 사연자분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그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이런 점을 주장하시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이제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제 혼인생활 중에 고통당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유로 위자료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위자료는 가능할까요? 네, 그 두 분의 혼인 관계가 그 의처증이라고 하는 남편의 잘못에 주로 기인해가지고 파탄되었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판례는 그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애정과 신의, 인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네. 그러면서 혼인 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장애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그 사연자분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책임이 두 분 모두에게 있고 책임의 정도도 네. 서로 대등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꽤 많아서 네. 그 사연자분으로서는 그 의처증에 대해서 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은 이제 결혼한 지 8개월 된 상황인데 혼인 기간이 짧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는 그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그 전체적인 부부 공동의 재산을 두고서 그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해서 사연자분이 얼마를 가져가야 한다 하고 사연자분의 몫을 정한 다음에 그 몫과 사연자분이 보유하는 그 실제 재산 사이의 차액만큼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다만 이렇게 이 사연과 같이 그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요, 그 판례가 이거를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서 그 혼인에 따른 예물과 예단이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그 혼인 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혼인 전후에 일방이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 도구 등을 그
구입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고 해서 반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해서 그 사연자분께서는 그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제공한 예물 예단 아니면은 직접 그 비용으로 구입하신 가재도구 등을 원상 회복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연자분 남편의 자살 협박에 충격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이거 자살 협박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자살 협박도 그 정도가 심각해서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정도에까지 이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배우자가 자살 협박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또 하지 말 것을 강요한다면 협박죄 내 또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살 협박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 지금 혼인 생활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의처증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입증하시면 위자료 받으실 수 있고요. 혼인 기간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원상 회복 같은 방식 통해서 이제 재산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